상당 부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통계학이라는 게 과거의 통계학은 약간 싱글 데이터 그죠? 데이터가 하나에서 여기서 뭐 추론을 하는 그런 거는 잘 연구가 됐지만 이 멀티 소스를 가지고 합쳐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막 연구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통계학이 이제 조금 더 발전을 모더나이즈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인데요. 어, 오늘 뭐 일단 그 신테틱 컨트롤 요청에 의해서 그, 그 단톡방 만들기 참 잘한 것 같아요.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그래도 제가 피드백을 받으니까 방향도 조금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뭘 궁금하시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또 이게 어,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항상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면 이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방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잘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이제 귀중한 시간을 써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효과가 좋을수록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저도 그걸 반영을 해서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굉장히 재밌는 이그잠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1988년에 이제 그 담배세를 냈어요. 담배세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 담배에 세금을 붙였는데 중과세를 했는데 요 빨간 겁니다. 요 빨간 게 캘리포니아죠. 예, 캘리포니아. 그리고 나머지 컨트롤 그룹이죠. 그러니까 이제 담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일종의 트리트먼트로 본다면 이제 그 나머지는 담배세를 매기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분명히 캘리포니아가 좀 줄었죠, 그죠? 요 시점을 기준으로 조금 더 줄었는데 요 데이터가 흥미로운 거는 어쨌든 흡연율은 주는 추세였거든요. 어쨌든 이제 흡연율은 점점 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 담배세를 매긴 것의 효로 인해서 그게 조금 더 증폭이 됐죠. 그 효과가 그 흡연율을 낮추는데 분명히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기여한 건 맞지만 얼마만큼 기여했냐? 그죠? 그게 과연 숫자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한 거죠.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이 아바디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 신테틱 컨트롤 메소드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요 캘리포니아 요게 요겁니다. 요 데이터 빨간색. 요거는 이제 트리트먼트를 한 거잖아요. 트리트먼트.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근데 이제 가상현실 뭐냐면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면 캘리포니아의 평균 흡연율이 얼마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이 값을 계산해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값인데 트리트먼트는 리얼이죠, 리얼. 관측된 거니까 실제 값이고 이거는 가짜 리얼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만들어냈다는 의미로 이제 신테틱 데이터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신테틱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가짜 데이터죠. 그러니까 만들어낸 데이터죠. 어떤 식으로 하든 뭐 머신러닝을 돌리든 뭘 하든 해가지고 만들어낸 데이터인데 그게 어 물론 리얼 데이터보다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리얼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면 나머지 선택에 대한 그 가보지 않은 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 통계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그 나머지 가보지 않은 결과에 대한 그 값을 얻어냈을 때 요 차이, 그죠? 요 차이가 순수하게 그 세금으로 인한 그죠 트리트먼트로 인한 효과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걸 보면 이 차이가 그죠? 이 차이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어, 이, 이 차이가 트리트먼트 효과로 인한 차이인지 아니면은 캘리포니아가 원래 조금 더 리버럴 보세요. 캘리포니아가 원래 낮았어요. 여기서도 그쵸? 음, 캘리포니아가 원래 흡연율이 낮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빼기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빼기 이거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또 시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너무 나이브한 방법이니까 뭔가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 아바디 아무튼 이 논문이 뭐 한 7천 구글 사이테이션이 한 6천인가 7천 번 사인된 거니까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로 네, 그냥 왼쪽 한번 그 그래프를 보면 네, 그 그래프만 보고도 상식적인 사람은 트리트먼트 이후에 이제 감소를 더 많이 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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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리트먼트 네, 효과가 뭐 그 차이만큼 있는 거 아니냐. 더 네, 많이 감소를 했으니까 네, 네, 더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 일반 네, 주와 그렇죠, 그렇죠. 더 많이 차이 나니까 그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정할 수 있는데 네, 네, 뭐 심증뿐이고 이제 물증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죠. 물증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숫자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10%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렇게 식으로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런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어떤 포텐셜 아웃컴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가보지 않은 그 어떤 트리트 두 가지 값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때 값이 있고 하나는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았을 때 값이 있는데 그 값들은 둘 다 관측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만 관측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거 아니면 요거로 관측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 T0가 이제 1988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컨트롤 그룹 값을 관측되는 거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거니까요. 이제 요 이후로는 이 Y1만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 이, 이 컨트롤 값은 관측되지 않은 미싱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이게 다른 스테이트 이 I는 E부터 N이라는 얘기는 이 컨트롤 그룹의 그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음 이제 캘리포니아가 있고 나머지 38개의 주가 있는데 그러면 캘리포니아를 I는 1로 놓고 캘리포니아는 1로 놓고 나머지는 이제 E부터 N까지가 있으면 그 값들에 대해서 가중 평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 이 특정 시점에서 그렇죠? 어떤 특정 시점에서 긋고 여기서 긋고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들이 쭉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건데 그럼 이, 이 관측된 데이터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나는 이 그림이 이게 실제 관측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의 선형 결합을 그죠? 여기서 요거는 뭐 그러면 Y 뭐 E고 이건 Y3이고 이렇게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있을 YN이 있어. 요게. 그럼 이것들의 그 선형 가중 평균을 만드는데요. 그 가중평균들은 이 가중평들의 그 가중치의 조건을 주는 겁니다. 이 가중치의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첫 번째 캘리포니아의 T 값과 그 가중평균을 적용한 T 값들의 T, 그 가중평균이 같아지도록.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final weights are calibrated to make the history of the control group match with the data of California.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트리트먼트 하기 전에는 이제 그런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래야지 음,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요 값들이 그죠? 요게 음, 그러니까 요게 트리트먼트 여기 보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쵸? 지금 요 빨간색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빨간 거를 기준으로 이 가중치들을 맞춰가지고 여기 가중치들을 다 부여해가지고 얘들이 다 음, 일로 가도록 그죠? 이렇게, 예, 예. 그게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적어도 비교가 평등한 거죠. 비교가 이제 그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 음. 이- 얘들을 다 이렇게 맞춰줘가지고 히스토리를 그래야지 이제 동등한 조건에서 여기까지 동등한 조건에서 딱 여기에 이제 세금을 딱 부과했을 때 이제 그 가중치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이제 여기에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걸 이제 캘리브레이션 컨디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중치는 파지티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중치의 그 합은 1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평균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컨벡스 홀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내분 그죠? 여기 한국말로 내분이라고 하나요? 인터폴레이션 요 값들의 가중 평균을 해야만 그 가중 평균 값이 이 안에 위치하고 있지 이 바깥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디션 2가 있고 컨디션 1과 컨디션 2 인터폴레이션 한국말로 보간이라 그래요. 보간, 보 보간, 보간, 예, 보간, 강이요? 감? 간, 예, 간, 간, 보간. 예, 예. 네. 그래서 사이를 이렇게 채운다 네. 이런 뜻이에요. 보간, 보간, 예, 외삽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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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교수님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컨트롤 그룹이 미국의 주가 스테이츠가 38개 있으니까 네. 이거를 가중평균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컨트롤 그룹이랑 트리트먼트 그룹이랑 두 개만 이렇게 그룹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이 웨이트가 네. 뭐 필요가 없이 1이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신세릭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룹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뭐 컨트롤 그룹이랑 트리트먼트 네네. 그룹인데 아, 그러면,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캘리포니아가, 이게 이제 여러 개가, 트리트먼트 그룹이 여러 개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트리트먼트 그룹도 하나고 뭐 컨트롤 그룹도 하나고. 컨트롤 그룹도 하나인 거죠. 그럼 샘플 사이즈가 두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샘플 사이 뭐 뭐 에, 그렇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랑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랑 비교를 한다고 해도 네. 뭐 캘리포니아에서만 트리트먼트가 있었으면 텍사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신테릭 컨트롤을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만들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글쎄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일종의 이제 그, 그 평균을 내는 건데, 예, 네. 예, 그래서 그쵸, 그쵸. 평균을 근데 내는 이제 하나 거라서 어느 정도 있으면, 샘플 사이즈가 있어야 이제 그 평균을 내는 그 전제가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쵸. 어느 정도 샘플 사이즈가 뭐 적절한지는 뭐 사실 예, 알기 예, 어렵지만,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음,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Y1. 이거 미싱. 예, 예. 여기 딱 예, 예, N2. 예? 예, 예, 그걸 그쵸. 예, 어떻게 해요? 예, 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리그레션을 그래요? 예, 한 예. 포인트 가지고 예, 리그레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거를 실제적으로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집단이 엠프티셋일 수가 있어요. 그런 웨이트가. 왜냐하면은 이 레인지가 요 보관의 정의에 의해서 요게 음, x들이 요 안에 이렇게 있고 했는데 이 x가 만약에 바깥에 있으면 음, 이거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러면 요 첫 번째 조건을 릴렉스 하자. 첫 번째 조건을 음, 릴렉스 하는 방법이 그러면 음, 이거를 0으로
0으로 놓는 게 아니라 0이 안 되니까 0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미니마이저를 찾자. 그게 이제 하나의 음. 컨시더레이션일 수 있겠죠. 그렇게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지금은 이 가중치를 그 정하는 게 T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네. 스테이트가 이제 캘리포니아가 아닌 스테이트들의 개수이고, 네네. 그다음에 T0 같은 제약식이 걸리는 거는 이제 그 컨트롤 이 트리트먼트가 있기 전에 타임 스텝인데, 만약에 여기서 T0가 그 컨트롤 그룹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그 과도하게 제약식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코베레이트를 이게 지금 캘리브레이션에서 캘리브레이션이 쪽 캘리브레이션은 결국 뭐냐면 얘를 내가 x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x의 디멘전이 있고 그 식의 개수가 있는데 그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이제 보통은 n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 반대로 이제 p가 더 크면 맞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꾸로다. 거꾸로인가? 잠깐만요. 예, 예. 거꾸로다.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올 그 얘기는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결국은 그 x의 디멘전이 이제 너무 크면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모티베이트 하려고 이제 모티베이트 하기 위해서 요 요 SCM을 소개를 시킨 거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갖고 와서 소개를 하는 거고 이제 실제로 우리는 그거를 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스타티스티컬 컴포넌트를 추상화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론과 방법론을 이제 소개를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조금 더 제너럴한 노테이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에 해당되는 것을 X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X라고 부르고 이제 관측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들을 Y라고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이제 Y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트레이닝 샘플은 지금 이 경우에는 이 Y 지금 여기서 Y라는 것은 결국 그 컨트롤 값입니다. 컨트롤 값. 그죠? 그래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그 컨트롤 값이 미스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X는 뭐냐면 X는 히스토리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1을 넣어주는 게 1을 넣어줍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리그레션에서 1을 안 넣어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1을 넣어주면 결국 이거를 어떻게 본 거냐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리그레션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내가 지금 이건 히스토리잖아요. 현재는 과거의 함수다. 그쵸? 그 올해의 흡연율은 과거 흡연율들의 함수 플러스 something else 에러. 그렇게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근데 리그레션 문제로 해서 리그레션을 추정하는 문제를 다르게 가중치 문제로 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한 게 결국 이거거든요. 내가 신테틱 컨트롤을 다른 컨트롤 그룹의 리얼 옵저베이션으로부터 가중합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WIK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WIK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오케이. 건데 예, 예, 예. 1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내가 저기 파라미터로 보겠다는 거예요. unknown. 예. 그렇죠? 이제 이게 unknown이에요. 그래서 unknown이고 이 unknown을 결정하는 문제로 지금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unknown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니까 어쩐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오브젝티브 펑션으로서 이걸 생각하는 아주 내추럴하죠. 뭐 프리딕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프리딕션 민 스퀘어 에러 그죠? 그러니까 민 스퀘어 프리딕션 에러
mean squared prediction error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오메가를 찾고 싶다. 끝이에요, 이게. 컨셉추얼리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뭐 이제 계산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익스펙테이션이 과연 이 익스펙테이션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이 익스펙테이션은 이 모델 하에서의 익스펙테이션이니까 이 모델에 이제 사용해서 집어넣어주면 얘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 X 컴포넌트, 그 다음에 에러 컴포넌트가 있고,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전개를 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얘가 1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는 것은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미니마이즈를 하려면은 얘가 언노운이잖아요. 베타가. 언노운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언노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어, 잘 정의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아직 well defined problem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unknow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well define 하기 위해서는 이 노이센스 파라미터 이 베타를 이제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어. 근데 우리는 베타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미니맥스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악의 경우를 최소화해주는 그런 디시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니맥스인 거예요. 디시전. 맥스는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리스크잖아요.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환경, 베타는 이제 환경이죠. 환경에 대해서 나는 그 디시전을 이건 디시전이고 그 디시전을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맥스가 이 베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두 번째 텀은 베타하고 상관이 없고 얘는 얘 맥시멈은 뭐예요? 얘를 베타를 최 최악으로 만들어주는 거 얘는 무한대죠, 무한대. 그러니까 이 무한대를 그런데 이 무한대가 안 되는 유일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얘가 거- 얘가 거의 무한대인데 그러면 이제 못 푸는 거잖아요. 근데 무한대가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거예요. 얘가 0인 경우에는 그쵸? 요 차이가 요 x들의 요 x가 요거를 만족하면은 얘가 0 곱하기 0 곱하기 베타의 맥시가 되거든요. 응?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예. 얘가 그래서 첫 번째 텀을 0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게 핵심 키 아이디어인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얘가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어, 제가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지금 얼굴을 못 봐가지고 더 표정을 이상하게 제가 표정을 지금 예. 그 어떠신지 지금 제가 화면에 이게 민맥스 프로블럼이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이렇게 지금 이거잖아요. 예? 음, 이게 예, 예, 얘를 예, 예. 그러니까 얘는 이 X 파트와 X 파트가 있고 트랜스포즈 베타 예, 파트의 예, 제곱이거든요. 예, 응? 그러면
얘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얘기는 이거 여기에 어떤 상수니까 얘는 이제 상수라고 치면 이 배타는 당연히 얘는 무한대죠. 근데 이 무한대가 안 되는 유일한 경우가 언제냐면 얘가 0인 경우예요. 그러네요. 예, 예. 이 얘가 0이라는 얘기가 이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걸 예, 만족한다는 얘기.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것 같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 미니맥스 문제를 푸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교수님 질문 하나. 네네네. 근데 저희가 보통 수리통계학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이제 그 이터레이티브하게 이제 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아, 여기에서는 왜 저렇게 베타의 값을 맥시마이즈하게 잡아놓고 하는지 그 실종계약해서 그렇게 가키나요? 아, 저희가 보통 평균과 분산을 동시에 모르는 때 이제 분산의 MLE 같은 경우를 추정하는 걸 보면 평균 먼저 MLE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그 MLE를 다시 분산의 MLE에 넣어서 이제 분산의 네, MLE를 네, 네, 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과는.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걸 풀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 문제를 풀면, 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어줘요. 이걸 여기다 넣어줬더니 뭐가 나오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게 ML이거든요. MLE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모델이 이거니까, 응? 이거니까 베타를 모르니까 베타를 MLE를 구해. 그죠? MLE를 구해가지고 집어넣어. 그럼 Y야 햇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베타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 네.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로 직접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네.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네네. 이해가 될 그렇죠. 텐데 그렇죠. 예. 민맥스로 네. 민맥스 문제로 이제 바꿔서 푸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예. 좀 와닿지 않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이제 논문이 안 되죠. 응?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리젝트. 리젝트 할 거 아니에요. 논문 심사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계량 경제학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헷갈리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만 이제 이 문제를 풀면 푼 거는 어, 이 두 번째 조건인 어, 이, 이, 컨벡설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고전적인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통계학적 방법이라고 합시다. 응? 수리통계학적 방법을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이 방법이. 음. 응? 근데 이 다르게 해석을 해줌으로써 훨씬 더 이 시야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는 그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를 이제 수리통계학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가중치 찾는 문제로 보겠다는 거예요. 핵심이. 응? 비록 답은 같은 게 나올지라도 어, 어, 이것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중치를 만들어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보세요. 이 베타를 추구하는 지금 이 베타 햇은 이게 사실은 T거든요. T. 이게 여기 보시면 처음에 예,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렇게 강의하는 힘이 나네요. 보면 이거 왜 이래? 요 각 점마다 사실은 91년, 그죠?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이렇게 쭉 사실은 이 Y가
제가 한번 그냥 YI라고 썼지만 사실은 각 해마다 Y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요 요걸 Y라고 놓고 얘가 X니까 그래서 Y를 X로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Y가 또 바뀌어. 그죠? 그럼 그 바뀐 Y에 대해서 다시 베타를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베타가 이제 T의 디펜더가 되겠죠. 그런데 이 웨이트로 보면 그 계산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웨이트는 T하고 상관이 없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너무 그 관점이 달라서 아마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이런 거를 통계학에서 왜 그동안 안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가. 모르니까 안 가르쳤겠죠. 근데 아무튼 보시면 얘는 T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응?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웨이팅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이 Y의 디멘전이 1000개라고 500개든 1000개든 상관없어요. 그냥 웨이트가 하나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그 웨이트를 가지고 쭉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Y가 쭉 있고 그죠? Y1, Y에서 쭉 해서 YT가 있어. 거의 막 만슬리라고 한다고 하십시다. 만슬리로. 근데 어쨌든 내가 웨이트를 쫙 만들어주면 웨이트를 한 번만 만들어주면 그냥 돌리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웨이트로 만드는 방법이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더 쉬운 방법이에요. 교수님 그 네, 8쪽에 보시면은 네, 그 로테이션이 좀 약간 기존에 쓰는 거 헷갈려서 그런데 네. 저희가 여기 회귀 분석에서 YI 벡터가 그 YI가 지금 벡터로 주어진 거잖아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다고요? 8쪽이요. 8쪽. 예. 네, 여기에서 네. 회귀식이 그 좀 일상적으로 뭔가 접하는 아, 거와 아, 아, 다르다는 아, 느낌을 아, 아. 받았어가지고 원래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YI가 뭐 랭게 있으면 XI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 약간 아, 이렇게 아. 되는데 이건 네네네네. 이제 XI가 시퀀스네요. 그죠? XI 자체가 이게 예 시퀀스예요. 예. 이렇게 템플 죄송합니다. 시퀀스. 이게 요게 사실은 여기서 하나예요. 여기서 하나.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뽑은 Y를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아, 그 아, 시퀀스 전체가 아니라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러면 이제 이 베타가 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아, 그러니까 요 X 그러니까 X는 그대로 사용하고 Y는 그때 바뀌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게 예. 해주면 안 그러면 이제 너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션이랑 같은 구조인 그렇게 거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예,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그 너무 리거러스하게 노테이션하고 이 셋업을 하면 더 해서 저는 그냥 쉬운 제가 가르치기 쉬운 방향으로 했어요. 아, 그래서 예. 전 처음에 베타가 행렬로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했었거든요. 있죠. 예, 그렇게 맞습니다. 네, 네. 원래는 행렬이 돼야 되죠. 예, 이게 벡터면 그렇죠. 이게 벡터면 행렬이 베타가 이제 그 매트릭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베타 1, 베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행렬이 되는 거죠. 저는 행렬이 그 가중치를 도입함으로써 약간 저 행렬을 추정하려면은 뭐 n by n개 뭐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SCM으로 가중치 한 번, 그다음에 네, 베타 한 번 구하면은 가로와 세로만 구하면 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을 받아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아주 그 정확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네, Y, I가 여러 개 있으면 네, 걔네들 간의 상관관계는 고려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음. 예, 예. 지금 이거는
예, 이거는 그 유니메리트 사실은 리그레션 한 거니까 Y. 예, 맞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그냥 Y들이 다 이제 Y1 리그레션 하고 왜냐면 예,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걸. 예, 예. 네네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 Y는 X가 아니거든요.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음. 거죠. 자,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라그랑지 방법으로 해서 풀면 됩니다. 풀면 되고요. 풀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이거를 이제 푸는 것은 요 람다를 푸는 것은 람다를 풀기 위해서는 이 3 식에다가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그레션 웨이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웨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리그레션 웨이트이 네거티브 밸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아, 그 네, 문제라는 게 네거티브 밸류가 되면 안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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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솔루션을 그냥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결과가 W가 이제 네거티브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예, 원래부터 예, 이제 예, 그런 예, 예, 가정이 예, 아니니까 예, 그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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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이 값이 실제적으로 네거티브 밸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은 보시면 이거를 이 웨이트라는 것은 결국 그 x에 대해서 리니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x가 스칼라라고 한다면 이건데 이제 그러면 x들이 쭉 있으면 이제 이렇게 x가 있고 여기에 이제 웨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리니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레인지가 엄청 이쪽에도 x가 있으면 네거티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쪽으로 너무 또 오른쪽으로 가면 웨이트가 커지고. 그래서 웨이트가 익스트림 한다는 얘기는 웨이트가 익스트림 하면 왜 문제냐? 보시면 이제 어쨌든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 관측된 데이터들의 어떤 컨벡스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가중평균을 찾고 싶은데 이제 이 어떤 특정 웨이트가 너무 크다든지 너무 작고 심지어 네거티브 된다는 얘기는 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문제 있어요. 뭐 분산 증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 그 예를 들어서 서베이를 했는데 어 데이터가 어떤 그 데이터에서 서베이 가중치가 0을 줘야 됐어요. 이런 식. 0이 준다는 뭐예요? 0을 준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얻어낸 다음에 그거를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0을 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왜 가중치를 왜 모아? 그죠? 왜 데이터를 콜렉션해? 처음부터. 심지어 네거티브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중치를 네거티브를 준다면 어 yes라고 대답하면 no로 해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죠. 그리고 납득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어쨌든 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쓰고 싶은데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의 반대로 해석을 한다? 그런 좀 문제가 그래, 아무튼 근데 그런 면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원래 오리지널 프로블럼은 웨이트가 이제 포지티브여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뭔가 이제 문제를 트랜스폼을 시킨 거잖아요. 네, 네, 그 네, 트랜스폼드 된 문제의 솔루션 중에는 네, W가 이제 네거티브가 될 수 있죠. 네, 예? 될 수 있죠. 두 예, 문제가 이퀄런트 하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쪽으로 트랜스폼을 했는데, 그 트랜스폼드 된 프로블럼의 솔루션에 오리지널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아닌 게 끼어 있으면 이제 필터링 그렇죠. 아웃하는
네네, 네, 추가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있죠. 예. 네, 그렇게 설명하는 게 나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웨이트가 뭐 네거티브인 경우에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네네, 그 네, 얘기하기보다는 아예 이거는 네네. 솔루션이 아니니까 버려라. 이렇게 예, 이렇게 맞습니다. 네,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맞아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이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오리지널 문제를 푸는 건 어려우니까 그렇죠. 일단 예. 이걸 빼고 첫 번째 문제만 푼 거죠. 첫 그렇죠. 번째 예. 문제만 풀었는데 그게 이제 이를 만족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네거티브 밸류를 갖지 않는 가중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이 이래서 쿨백 그 여기서 이 쿼드레틱 함수로 오브젝티브 펑션이었는데 쿼드레틱 오브젝티브 펑션을 쿨백 라이블러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바꾸면 컨스트레인트는 그대로 두고 컨스트레인트는 그대로 두고 이걸 풀면 그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근데 저게 콜백 다이버전스는 원래 두 개의 probability distribution 간의 difference인데 저거는 저런 것도 있어요. Q 네? of W1이라는 수식이 무슨 우리가 아는 스케일 다이버전스가 아닌데.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엠피리칼 그러니까 n분의 1. 그러니까 이 포인트 KL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PW P hat 엠피리컬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 엠피리컬은 이거고요. PW는 이 웨이트의 포인트 매스를 갖는 그런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결국 그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네. 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일반적인 두 디스트리뷰션 간의 디퍼런스가 아니라 네네네. 임피리컬과 이제 모델 네네네. 그 간의 차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풀면 이렇게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람다를 구하는 문제는 어차피 컨스트레인트에 넣어가지고 1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이에요. 3. 3. 이런 모델이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되고요. 근데 그럼 더 나아가서 이걸 쿨백 라이블러로 쓰지 않고 뭐 그냥 제너럴 컨벡스 펑션 써도 돼요. 이래서 미니멈을 갖는 어, 그래서 이 문제가 일종의 그 컨벡스 옵티마이저 문제로 해서 푸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저는 이 폼이 그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는 그 어텐션 웨이트하고 좀 형태가 비슷해서 흥미롭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텐션 저거는 그냥 그 일반적인 그 신경망을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네. 그 시그모이드 그 펑션하고 같은 건데요. 아, 그런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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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그 네. 트랜스포머의 그 어텐션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 것 관련 같아요. 없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 보시면은, 이게, 이게 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요. 이제 지금 컨트롤 그룹이 있고, 트리트먼트 그룹에 이제 캘리포니아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 그, 캘리포니아에 이 히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히스토리. 그럼 이 컨트롤, 예를 들어서 여기에 X가 있고 Y가 있어. 그럼 여기도 트리트먼트 그룹에 지금 X밖에 없는 거잖아요. 캘리포니아에는. 그러면 이제 이 X 값을 가지고 여기에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얘랑 이 각 트리트먼트 그룹의 웨이트, 그러니까 거리. 그래서 가중치를 어떻게 주는 거냐면 이 가중치가 실제로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 X 값이 가장 가까운 거, 똑같은 거. 얘 가중치가 가장 많이 주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기 이제 트리트먼트 컨트롤 그룹에 X, Y가 있는데 이제 X 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데이터가 세개고 뭐 이제 3, 2, 5라고 합시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트리트먼트 그룹에 이 X가 뭐 이제 4라고 합시다. 응? 그러면 웨이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웨이트가 지금 요 5, 이 4는 3과 5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가중치가 이 웨이트가 그러니까 지금 웨이트가 여기 이 세 개의 웨이트를 이제 받는 건데, 예, 그쵸? 여기서 이 y, 이 y가 이제 세 가지 세 개의 그 엘리먼트에 대해서 내가 가중합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 핵, 흥미로운 점은 이 형식 이것 때문에 웨이트가 이제 x에 가까울수록 웨이트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네, 람다가 네. 식사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갑자기 람다 위에 가면 식사가 식삼, 있잖아요. 식삼. 식삼은 람다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식인데. 아니, 아니죠. 그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예. 지금 요게 예. 익스포넨셜 x 남다거든요. 아,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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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그래서 식삼을 풀면 람다가 그렇죠. 정해지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식삼에다가 대입을 해서 람다에 대한 난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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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걸 람다가 엘리미네이션 되고 W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예, 람다가 추정이 될 테고 그 람다가 추정이 되면 W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테틱 컨트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그 스페셜 통계에서 그 크리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어떤 스페셜 코리레이션 스트럭처를 반영하는 프리딕션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것을 이 가중치 문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미니맥스 문제로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스페셜 로케이션 인포메이션이 있는 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이런 식의 모델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이제 픽스드 이펙트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카운티다 뭐 아이오와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카운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카운티별로 뭐 인구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수라든지 뭐 소득, 평균 소득 그런 것들은 X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X로 그러니까 데이터에 잡히지 않은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은 어 어쨌든 스페셜 예를 들어서 뭐 공기 오염도라든지 그죠? 그 환경적인 부분은 상당히 스페셜 코릴레이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뭐 뭐 이제 그 환경적인 것에 대한 측정된 값이 없으면 그걸 X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스페셜 모델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는 이것도 이 안에도 뭐 이제 파라미터가 있지만 이제 논의를 간단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매트릭스를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스페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의 형태를 안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파라미터는 언노운이고 요 베타와 시그마는 언노운이고 이 R은 노운인 상태에서 이제 이 논의를 이제 전개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S가 의미적으로 보면 일종의 이제 latent variable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네, 의미적으로 보면. S가, 스페셜 X가 인포메이션인 S가 네, 의미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좀 latent variable하고 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레이턴트 있나요? 근데 latent variable. 이제 관측이 되니까요, 얘는. 아, 간척이 되니까. 네, 관측되니까. 예. 아. 그래서 어떤 코베리트 그러니까 뭐 독립 변수 같은 거죠. 예. 예, 코베레트로 예, 보는 예.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Y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측을 하는데 내가 그 웨이트를 찾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관측된 Y들의 선형 결합으로 찾고 싶다는 거죠. 프리딕션을. 음, 예.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똑같은 논리로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해주는데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이 코베리트가 밸런싱 되는,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션, 이게 캘리브레이션 네, 네, 네. 컨스트레인트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디서는 그 어, 코베레이트 밸런싱 컨디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x들을 맞춰주는 거죠. x들은 일단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최소화해주는 가중치를 찾자. 예.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그걸 제가 얘기 안 했었네. 그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했던 것 중에 이게 이제 그 x의 디멘전 보시면 이게 언노운, 지금 이거를 오메가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그죠? 오메가에 대한 방정식인데 식의 개수는 디멘전 x예요. 식의 개수는 디멘전 오브 x고 미지수의 개수는 어, n-1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식의 개수와 식의 개수라는 얘기는 일종의 인포메이션의 개수고 언노운의 개수는 그 미지수의 개수는, 그죠? 미지수의 개수는 이제 방정식에서 미지수의 개수는 결국 내가 풀고자 하는 거에 하는데 이게 이제 개수가 이거냐 같으냐에 따라 이제 이게 불능이냐, 그죠? 불능이 불능이 있고 부정이 있고, 그러니까 부정이란 얘기는 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로 정할 수 유니크하게 정할 수 없다는 뜻이고, 불능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식의 개수가 더 많으면 불능일 수 있어요. 미지수의 개수는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부정일 수 있죠. 그 교수님이 아주 올드한 그런 용어를 쓰시는데, 아, 이게 네. 오버 디터민드, 안더 디터민드 문제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능, 부정이라는 표현을 아, 거의 안 그래요? 써요. 아세요? 예. 오버 아, 디터민드, 안더 디터민드로 하는 게 감사합니다. 예, 훨씬 전달이 잘 되고, 우리가 아예 안 쓰는 아주 고어에 가까운. 그렇군요. 예. 예, 예, 이제 식의 개수가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미지수의 개수. 그러면 이제 어,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걸 예, 푸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식이 하나밖에 없다. 미지수가 두 개인데. 그러면 당연히 어, 그 안더 infinitely many, 디터민드. 예, 언더 디터민드, underdetermined. 언더 디터마인드. 해가 이제 무한계 존재하니까 언더 디터마인드. 그게 그 계량 경제학에서는 얘가 어, under identified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오버 디터민드 케이스고 그쵸?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오버 디터마인드, 예, 그죠? 예, 또는 오버 아이덴티파이드.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질문하신 게 그거였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하고서 깜빡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코브레이트 밸런싱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어, 어,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 예.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는 오메가가 무수히 많아요.
infinitely many이기 때문에 음. 그 중에서 하나를 찾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 가중치 문제에서는 예,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딱 뭐 어떻게 리니어 알지브라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쓰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프레딕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거는 요 요게 뭐냐 일종의 얘는 그 민 파트에 대한 프리딕션이고요. 그 왜냐하면 지금 YI가 어, Y 요 모델 하에서 보면 이제 이걸 프리딕션 하려면 이거 프리딕션 더하기 2에 대한 프리딕션이 있거든요. 그 2에 대한 프리딕션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 기본적인 개념은 일종의 요 로케이션 주어진 로케이션에서 이제 뭐 이렇게 E1부터 EN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코베리언스로 이게 참 어, 그러니까 어, 데이터가 있고 지금 뭐냐면 음, YI라는 데이터가 있고 나머지 그 레지듀얼 그 에러의 벡터들의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를 나와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베스트 프리딕션 하는 건데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 너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제가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분야 내용인데요. 뭐냐면 리그레션 이스티메이션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뭐냐면 핵심은 뭐예요? 지금까지 핵심은 이 앞에서 보시면 내가 어떤 인디비주얼 X에 대한 프리딕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YI.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은 일종의 뭐 이걸 한 건데, 이거를 한 건데 이제 이거를 가중치 방법으로 풀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거는 파라미터가 이제 이거인 거예요. Y의 평균,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이 아닌 그 평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S1에서 X를 관측하고요. S2에서 X와 Y를 관측하면 어, 이런 문제, 이런 식의 어떤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X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두 샘플에서 공통으로 관측되는 변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Y는 뭐예요? Y는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관심 변수이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관심 변수에 대한 평균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를 이 공통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더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샘플 사이즈가 뭐 500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 100만이다. 그죠? 예를 들어 아니면 뭐 N1, N2 하면 뭐 10만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샘플 1은 unlabeled 데이터고 샘플 그렇죠, 2가 그렇죠. labeled 데이터인 거죠. 네네네네네 Y라는 맞습니다. 네, 레이블로 네네네네. 뭐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했던 네, 것 중에 네, 하나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이 X는 X는 그 새틀라이트 이미지 데이터로 클래시피케이션 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 농지 면적 아니면 뭐 이제 작물 농가 작물
작물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일단 새틀라이트 이미지를 가지고서 대충 러프하게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그것이 다 X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새틀라이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에러가 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있기 때문에 실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샘플을 가서 이제 사람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측정, 그러면 그게 이제 트루 레벨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트루 맞습니다. 레벨이 있으면,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 X가 Y랑 상당 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X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S1에서 X의 평균을 구하고, S2에서 X의 평균과 Y의 평균을 구하면,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에, 두 개의 파라미터에 세 개의 이스티메이터가 나와요.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랑 정반대예요. 아까는 뭐였죠? 아까는 어 제가 지금까지 이게 지금 아까는 under identified, under determined problem인데 이제는 over identified problem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over identified problem에서 extra information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유니크한 뮤1, 뮤2, 뮤x, 뮤y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거리를 최소화하는 네, 어떤 값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방법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내가 풀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퀄 저 이거 이퀄 이거를 세 개의 방정식으로 놓고 풀고 싶은데 이 방정식에 솔루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리스트 스퀘어 방법을 쓰고 싶은데요. 리스트 스퀘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좀 그 X와 Y의 그 스케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케일을 어저스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분산. 어, 그러면은 이제 요 제너럴라이즈드 이게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리스트 스퀘어.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가 있고, 그죠? 최소 자승법. 이거 거의 제너럴라이즈드 G가 붙었다는 얘기는 분산을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분산을. 그래야지 이제 이게 옵티멀한,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옵티멀한 솔루션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풀면 그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어쨌든 x1과 x2의 그 컨벡스 컨비네이션인데 그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y는 이제 이렇게 마치 리그레션 한 문제, 그 리그레션 코에피션트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띠어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적용을 해서 풀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러한 경우가 이제 고전적인 방법인데 클래시컬 투 페이스 샘플링 같은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옵티멀 솔루션을 조금 더 이 코베런스가 이제 더 심플리파이가 돼요. 심플리파이가 돼가지고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알파가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죠. 뭐냐면 X1과 X2의 X1과 X2의 어, 가중 평균인데 만약에 S1은 이거고 그죠? S2는 이거야. 그러면 이제 둘 다 랜덤 샘플이고 그러면 얘는 큰 샘플이고 그죠? 얘는 그 안에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 이 두 개의 선형 결합 중에 최적되는 가중치는 1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이게 1이 돼요.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이것만 쓰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애가 어떠한 정보를 더 추가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일종의 리그레션 코에피션트인데 요걸 보시면 요걸 잘 근데 요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는 실제로 샘플에서 추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얘는 뭐냐면은 결국은 베타 0 헷 플러스 베타 1헷 뮤 헷 x1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x가 있고 y가 있으면 이제 요 샘플에서 요거를 S1, S2잖아요. 얘를 트레이닝 샘플로 해서 리그레션 모형을 학습을 한 후에 어, 이 전체의 평균이 제일 좋은 걸 아니까 이 전체 평균이 이제 뮤햇 1 x가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 리그레션에서 이제 리그레션 이걸 넣어주자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yx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샘플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pitch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게 x의 샘플 평균이 이거예요. 그러면 요때 샘플 y의 샘플 평균이 이거겠죠. 그럼 요건 샘플에서 얻어진 거고, 그런데 내가 x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정보가 많은 거예요. x. 그래서 x들은 x의 그 S1, 그러니까 그 모집단, 그러니까 S1,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샘플 사이즈가 5개밖에 안 되는데 이 S1은 이제 뭐 1000이라고 합시다. 그 S1의 평균 여기서의 평균이 이거예요. 이게 이게 뮤 햇 X1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 예를 들어서 실제 X들은 노멀 뭐 3, 1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데 샘플은 예를 들어서 X반은 4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알아. 3이라는 걸 알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샘플은 X들 중에서 좀 큰 놈 위주로 뽑혔구나. 그러니까 X의 원래 분포는 이건데 아시겠어요? 이 X의 음, 원래 분포는 이건데 샘플이 뽑히기를 이렇게 뽑힌 거예요. 응? 그랬더니 샘플 평균은 샘플의 평균은 그죠? 샘플의 평균은 이거 여기잖아요. 샘플의 평균이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모집단은 이건데 원래 X의 모집단은 이건데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인데 샘플에서는 유한 개만 뽑히기 때문에 이렇게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뽑히고 여기 뽑히고 여기 뽑히고 해가지고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아 우리가 좀 큰 놈들 위주로 뽑혔구나 하니까 이걸 그러면 나는 Y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는 이걸 프리딕션 하지 않고 이 값을 프리딕션 하겠다는 거예요. 음. 음? 그게 리그레션 웨이트. 그게 합리적이죠. 왜냐면 그래야지 이 정보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나의 이 정보를 반영을 하는 게 이 정보만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겠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네. 근데 여기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 네, 두 소스로부터 온 데이터를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문제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머신 러닝에서는 이제 신경망 학습할 때 이 네, non-linear 펑션을 이제 네, 네, 학습하는 네, 네, 거라서 네, 네.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뭔가 디벨롭이 되긴 돼야 될 것 같으네요. 아, 그럼요. 지금 예, 이거는 예.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그렇죠. 예, 얘기를 한 그렇죠.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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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이 리그레션 웨이트는 이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를 얘가 y에 대한 가중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것을 근데 그때 그 웨이트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두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오리지널 그죠? 요 1 over n2라는 건 뭡니까? 1 over n2라는 것은 그냥 S2의 단순 평균인 거죠. 음, 음,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내가 그 x hat 2와 hat x1이 다르다는 것을 이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함으로써 더 정보를 더 이제 가중치를 값을 올려주던가 가중치를 좀 낮춰주던가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algebraically 넣어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 이게 캘리브레이션이에요. 그러네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 리그레션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리그레션을 추정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웨이트로 문제로 보니까 그 웨이트는 다름이 아닌 그 캘리브레이션 웨이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리그레션 문제와 캘리브레이션 문제가 매서매티컬리 듀얼 듀- 그 쌍대라고 그러니까 듀얼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선형대수에서 듀얼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 이 이 좌표를 고정시켜서 그 좌표상에서 어떤 포인트인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좌표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 좌표를 이 좌표를 바꿔가지고 똑같은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듀얼이라고 이제 듀얼 관계 그러니까 결국 이 리그레션 문제랑 이 가중 캘리브레이션 웨이트 찾는 문제랑이 이제 듀얼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그 여기서 이 캘리브레이션 그 W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그 이퀘이션이 네. 원래부터 가정한 게 아니라 뭐 그냥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아, 예.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아예 그러면 내가 어, S2 오메가 제곱 음?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inimize 네. 쿼드레틱 함수 음, subject to calibration constraint를 풀면요. 이걸 풀면 이게 나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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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 얘가 뭐냐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프딕션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게 사실은 아까 했던 얘기예요. 아까는 시작을 이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이 결과를 보여드렸다고 한다면 그죠? 아, 신테틱 컨트롤에서는 그렇게 보여드렸다면 지금 리그레션 웨이팅에서는 이거를 리그레션 문제로 한 다음에 그거를 웨이트로 해석한 겁니다. 음, 예. 근데 그래서 뭐 둘이 이퀴벌런트한데 그죠? 사실은 둘이 매서매티컬리 이퀴벌런트한데 이렇게 가면서 보여드리는 이퀴벌런스를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일로 보여드리는 방법을 두 개를 다 이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만 바뀐 거냐면 YI의 프리딕션 문제에서 문제가 바뀐 거예요. 문제가 셋업은 스트럭처는 똑같아요. 데이터 스트럭처와 그다음에 그 수-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의 구조도 똑같아요. 뭐만 바뀐 거냐면 문제만 바뀌었어요. 문제만. 그러니까 이 방법론이 얼마나 하다는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많은 문제를 하나의 툴로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의 프리딕션 문제랑 이게 첫 번째 신테틱 컨트롤 메소드가 그거였죠. 그다음에 리그레션 문제에서 뭐냐면은 expectation Y의 추정이에요. 이게 이제 그 리그레션 웨이팅 섹션 3에서 이제 한 거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제너럴 일반적인 파라미터, 일반적인 파라미터 또는 뭐 리그레션 코에피션트.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겠느냐? 똑같아요.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쓰려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리그레션 어떤 그 이스메이링 펑션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내가 어떤 란리니어 이퀘이션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타에 대한 란리니어 이퀘이션이 될 텐데 세타를 푸는 스코 이퀘이션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수리 통계학에서는 이제 완 샘플 프라블럼만 배운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완 샘플 프라블럼. 그래서 샘플이 이렇게 예쁜 데이터죠. XY가 있고 샘플에서 XY가 관측되면 샘플이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고전적인 수리 통계학에서 수리 통계학에서 이제 다룬 내용이 이겁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이제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뭐 고전적인 문제는 이미 다 연구가 됐기 때문에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이런 걸 해야지 이제 논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신테틱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매스 임퓨테이션 어프로치라고 해서 뭐냐면 내가 이거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생각해 가지고 모델을 세워. 그죠? 그래서 YI를 계산하는 방정식을 찾아내. 예.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측된 X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F 햇에다가 이 F 햇에 적용을 하면 이제 YI 햇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YI 햇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놓고 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그 가장 그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매스 임퓨테이션 어프로치.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떠한 통계학적 성질이 있느냐면 첫 번째 만약에 이 이것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동일한 모형이라면 뭐냐면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러니까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파라미터 추정인데 그걸 위해서 여기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해 똑같은. 그러면 이게 there is no gain, efficiency gain. 그러면 어쨌든 그게 해주면 이 S1을 쓰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 이 Y랑 이 Y 이 이걸 보시면 요 두 개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이거는 데이터고 이거는 모델인데 모델 그러면 데이터와 모델 간의 어떤 거리를 최소화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인데 내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데이터를 모델에서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모델을 이 모델을 쓰는 거야 그대로. 그럼 뭐야? 그럼 이 정보를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efficiency gain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이 모델을 쓰지 말고 여기 y 햇을 계산하는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지 말고 좀 파워풀한 머신러닝을 쓰는 거예요. 그런 머신러닝은 어쨌든 난리니어러 트리를 반영을 해서 피팅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정보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 이 입션시 게인이 생깁니다. 입션시 게인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이 머신러닝, 블랙박스 머신러닝이 일종의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이,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솔루션이 어, 언바이스드하다는 어, 그 매서메티컬 개런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버클리인가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 보시면은 이게 사이언스지에 나왔어요. 응?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이제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그게 있는 거죠. 예. 허접한 논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건 뭐냐면 요거를 쓰지 말고 그죠? 요게 요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퀄 0으로 풀지 말고 그게 바이어스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바이어스를 보정해 주는 거를 텀을 넣어줘서 풀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렉티파이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얘가 이제 그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요 바이어스를 다시 추정을 해서 빼준 거예요. 예.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 S1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냐면 두 가지 하나의 극단은 이거 이퀄 0을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S1을 사용했기 때문에 분산이 낮습니다. S1은 데이터가 많으니까 분산은 낮지만 뭐야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거죠. 얘는 어나더 익스트림은 뭐냐면 어나더 익스트림은 이걸 푸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만 쓰겠다는 거잖아요. 트레이닝 데이터 해서 그냥 그것만 쓰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S1을 아예 안 사용하는 거예요. S1을 아예 안 사용하면 이제 거꾸로죠. 바이어스는 없어요. 하지만 분산은 커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요 렉티파이어를 써가지고 요 둘 사이에 어떤 컴프로마이즈 그 양극단의 그 중간에 적절한 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방법론 이 PPI의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보고서 이 페이퍼를 읽고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논문이 사이언스지 실려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이거는 너무 샘플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예. 너무 당연한 문제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뭐냐면 이거를 가중치 찾는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중치 찾는 문제. 가중치 찾는 문제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냐면 내가 요걸 쓰지 말고 요걸 풀지 말고 그러니까 요걸 쓰되 여기에 이 가중치를 지금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서 이게 가중치였잖아요. 기본 가중치고 이게 이제 어 기본 가중치고 이게 이제 그 어저스트 된 가중치잖아요. 리그레션 가중치. 그러니까 이게 사전 가중치, 뭐 사후 가중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요거를 이게 이제 사전 가중치고요. 요게 사전 가중치고 요 사전 가중치를 사후로 바꾸고 싶은데 사후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주냐?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에 내가 가중치를 넣어줘서 그 가중치를 넣어줘서 효과가 얘랑 캔슬 아웃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가중치를 WI를 넣어줘서 잘 가중치를 잘 맞출 때 어떻게 맞추면 얘랑 요거의 가중이 이거랑 같아지도록 캔슬 아웃이 되도록 가중치를 찾아주면 걔가 이거예요. 이걸 푸는 거예요. 다만 요거를 푸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한 챌린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 얘가 지금 세타가 언노운이기 때문에 이제 언노운 세타에 대해서 웨이트를 어 유니폼리 맥시마이즈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약간 이터레이티브하게 세타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이제 찾아주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초기 세타를 넣고 플러그인을 넣고 그걸 가지고서 웨이트를 찾아가지고 그 웨이트를 여기다가 넣어줘서 세타를 업데이트합니다. 풉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타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 세타가 다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웨이트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그 웨이트가 업데이트되면 여기에 다시 들어가서 왔다리 갔다리를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해주면 그게 풀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어, 교수님, 네네, 저기, 24쪽 보시면은, 네네, 일단 아이디어가, 약간 좀 원 스텝 에스티메이션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뭔가 좀 이제,
바이어스를 콜렉션 해주는 그런 이퀘이션이잖아요. 두 번째 게.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투이션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네. 근데 교수님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이제 를 통해서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에 네. WI 이제 네. 대입을 시키고 세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뭔가 좀 밸런스가 맞게 해주자. 맞아요. 네네. 네. 네, 그 인투이션이 어떻게 그게 이제 비슷한 그런 좋은 솔루션이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저의 인투이션은 뭐였냐면요. 어, 이게 조금, 어, 이게 참 너무, 너무 비결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어떻게 봤냐면, 예, 얘가 일종의, 일종의 컨디셔널 이스펙테이션을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음, 응? 그쵸? 왜냐면 내가 데이터가, 자, 이게, 예, 이, 이게, 왜 우리가 X에 대해서, 이런 무용에서 왜 X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 합니까? 왜 X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냐면, 모델이 Y 기분 X가 X에 대해서 리니어하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음, 응? 음,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게 제일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가장 무조건 컨디셔널 이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 해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음, 이게 제일 좋은, 이게 옵티멀한, 더 베스트 옵티멀 캘리브레이션이에요. 다만,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머신러닝에서 이 계산을 못하니까 대신 블랙박스로 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어프락시메이션 하자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지금 가장 단순하게 보면 이게 일종의 이런 거니까, 리그레스,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는 이거니까, 당연히 엑셀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이제 모델 캘리브레이션은 제 친구 창바우라는 친구가 박사 논문이 이제 모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썼는데 뭐냐면 캘리브레이션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그냥 그 모델 내가 그 모델의 컨디션의 익스펙테이션을 어, 캘리브레이션 변수로 써주면은 그게 옵티말이다라는 게 이제 그 친구의 그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후로 다른 것들도 사실은 그 모델 펑션을 어떻게 어프락시메이션 할 것인가 또는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 베이시스 펑션 함수들 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문제 뭐 그런 것로 접근하는 거니까 결국 저는 이제 요 이 캘리브레이션을 음, 이제 이렇게 보면 헷갈리겠지만 결국은 어쨌든 x의 남리니어 함수거든요. 얘들이. 예. 근데 이제 이 x의 함수를 잘 찾아낸 거죠. 예, 잘 찾아낸 건데 이왕이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문제 문제와 관련이 있는 x의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얘를 그냥 이렇게 쓴 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어려우니까 이걸 쓰겠다는 겁니다. 예. 네. 예. 뭔가 아이디어가요. 네. 아이디어가 뭔가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아이디어는 네. 좀 그 TML에서 쓴 아이디어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TML에서도 그 타겟티드 아, 네. 네. 머신에서도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두 번 그 24쪽 가보시면요. 네네. 예, 거기서도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 접근은 이제 원 스텝 에스티메이션 프로블이랑 뭐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건데 네네네. TML은 이제 이제 바이어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 네. 웨이트를 측정하는 문제로 바꿔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 뭔- 뭔가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거는 그거랑 약간 인투이션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TML, 타겟티드 ML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반더라방 네네네네네. 이슈버튼 저는 그거 사실 들어만 보고, 예, 들어만 받고, 그게 뭔지를 몰라,
아, 예,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예, 너무 재밌네. 혹시 이거 관련해 예, 가지고 그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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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론이죠. 예, 네, 좋습니다. 제가 예, 그 사람들 논문을 읽고 싶었는데, 뭐, 너무 노테이션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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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도 뭐, 옛날에 보면 무언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분명히 누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리디스커버 한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본 게 이겁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흥미로운 음, 근데 아이디어인데요. 방금 전에 네, 그 네, 웨이티드 캘리브레이션 그 메서드가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예, 이미 퍼블리시한 논문에 있는 거예요. 아, 사- 그래서 이게 지금 제 그 콜라보레이터 중에 뭐 코네티컷에 있는 대학에 있는 예, 교수가 있는데요. 예, 하이왕이라고 예, 그 예. 친구가 지금 요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랑.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파블리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또 이건 다른 왕인데요. 제 제자 종래왕이라고. 그 친구랑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요거를 볼 때요. 요걸 보시면 요거를 영어로 놓고 풀 수 있잖아요. 얘를 영어로 놓고 풀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영어로 놓고 푸는 세타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세타에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거죠. 이거죠, 이거. 음, 예.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14번식을 푸는 게 어려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그 하이왕이라는 그 교수는 북경대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컴퓨팅은 귀신이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 완전 그 컴퓨팅 노가다를 해서 왜냐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를 이제 푸는 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영어로 놓고 만드는 그 세타헷을 넣어주면 세타짓을 넣어주면 그냥 이게 컨스트레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언노운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오메가를 그냥 오메가 이제 캘리브레이션 웨이트 찾는 문제니까요. 훨씬 더 쉽습니다. 계산이. 다만 어 저의 컨젝처는 요 방법이 더 스타티스티컬리는 이피션트하고 이거는 이제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하지만 스타티스티컬 이피션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보이시다시피 그냥 무주공산이에요. 뭐 그냥 논문 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막 그 멀티 소스 인퍼런스 이런 것들은 이제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저랑 콜라보레이션 해도 좋고요. 제가 아니면은 뭐 그냥 제가 그 도와드리는 통계학적인 부분에서 도와드리는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예, 또 같이 저 하면 질문이 하나 좋겠습니다. 있는데 이 U 데타 X Y 햇을 자꾸 영어로 이제 이게 두는데 그거의 네, 컨비네이션을 영어로 두든지 그러면 네. 이게 그럼 우리가 뭘 영어로 둔다는 거는 이제 뭔가 이게 로스 펑션의 그 그레디언트 벡터예요? 네. 이거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U 데타. U 데타 함수가 일종의 네. 로스 펑션의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벡터예요? 그 25페이지인가요? 26페이지인가요? 아니 지금.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게 예를 아, 들어서 지금 현재 네네네. 예를 들면은 뭐 네네네. 세타. 그렇죠, 21페이지 그렇죠. 유세타. 네. 예, U 그레디엔트죠. 예, 세타가 스코어 펑션. 예. 스쿼어 펑션 이게 네네.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 네네네네. 그렇죠? 예.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제 뭐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그거를 이제 그렇죠. 미분한 예, 예, 거니까 예.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컨텍스트는 뭐 보니까 로스 펑션이 그 바이너리 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크로스 네. 엔트로피 로스를 상정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가. 이거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는 이거 쿨백 라이블러로 쓰죠. 아, 똑같이. 예. 콜백 라이블,
오케이,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뭐 사실은 이거는 사실 더 컨벡스 그냥 컨벡스 펑션이어도 됩니다. 예. 이거 자체는. 음, 음.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 컨벡스 펑션을 조금 더 바꾸었을 때 어떤 뭐 하이 오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아직 예. 그래서 사실 연구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쪽 분야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아, 시간이 많이 났는데. 예. 그래서 또 단톡방으로 피드백 주시고 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또 그걸 반영을 해서 다음 주 강의에 또 반영하고 그렇게 아,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이고, 많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